네, 10월 3주차 모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1번부터 15번까지 화작문 진행할 거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예비고일 과정에서 곧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세트부터 볼게요. 1번에서 2번 발표 화법 세트죠. 화법 세트.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비문학 풀듯이 막 하나하나 정보를 엄청 꼼꼼하게 가져가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일단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부터 볼게요.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적 표현, 구체적인 사례 제시,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풀어서 제시, 질문을 통해 까지만 밑줄, 그리고 출처를 제시, 자료의 출처를 제시. 자, 요 정도까지 어떤 표현적인 부분들과 주제를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이해를 돕고 있다,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앞부분에서 어떤 표현 방법,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뒤에 그 효과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는 읽을 때 비유, 구체적 사례, 어려운 용어, 질문, 자료의 출처 요게 나왔는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별 상호평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비속어를 사용 안 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양심적으로 하지 않지 않을까? 시험지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그렇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죠? 그다음 비언어적 표현 사용했다. 말하기 사용 불필요한 표현 사용 안 했다. 성차별을 했다. 아유, 근데 나는 너무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한번 가볍게 빠르게 요거 나오는지 찾으면서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발표 주제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요즘은 단순하게 도서관의 크기뿐 아니라 공간도 중요시한다. 이런 추세에 맞는 도서관의 소개라고 한다. 자, 화면 나왔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죠? 하고 나 같으면 바로 체크를 하고 그렇다 표시를 하겠죠. 그죠? 반응 살피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북마운틴 도서관. 물론 반응 살피는 것까지 있었죠. 북마운틴은 자연을 주제로 해서 도서관 하나, 거대한 숲, 피라미드형 건물 사면은 자연채광 유리, 7만 권이 넘는 종이책, 8만 권의 전자책, 산 모양으로 배치, 일광욕을 하듯 누구나 보여줄 수 있다 하면서 북마운틴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또 화면에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 기원전부터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002년에 새롭게 개관했고요. 외벽이 어떤 모양이고 외관이 어떤 문양이고 태양을 형상화했는데 고대의 의미를 되살렸다. 요것도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한글을 비롯한 문자들을 새긴 석판이 장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슈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또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자료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 그지?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례 3개나 제시했다, 그지? 그럼 일단 1번 문제는 답이 2번이 너무 쉽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볼까? 비유적 표현 딱히 보인 거 없었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용어 의미 푸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고요. 질문은 했지만 이해 여부를 물어보진 않았죠. 잘 보이나요? 이런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출처를 제시하진 않았다. 마지막 부분도 볼까요? 어떠신가요? 미소를 지으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용 이해를 묻는 건 아니죠. 또 청중을 둘러보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비속어 사용 확실히 안 했고요. 비언어적 표현, 미소를 지으며 비언어적 표현 보이네요. 그죠? 맞는 것 같고요. 말하기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표현 사용 안 한 것 같고요. 성차별하는 표현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세트였어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세트, 대화 문제입니다. 대화. 담화 세트네요. 화법 중에서 아까는 혼자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둘 이상,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이네요. 다음 주에 우리 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또 마찬가지 문제를 먼저 봅시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억에서 미음 부분 읽을 때 그때 바로바로 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의견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 두 학생이 전반적으로 어떤 말하기 방법을 반복하고 있나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수정하래요. 가 부분 수정할 때 이 부분 읽으면 되겠네요. 일단 기억니은 디귿을 미음 요 3번 문제 따라가면 전반적으로 읽히니까 요거 중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반 자리 정하기로 했잖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반장과 부반장이 생각해보라고 하였어. 미리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좋은 방법 없을까? 작년에 해봤던 방법인데 이건 어떨까? 제안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 의견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일찍 오는 사람 앉기, 지각하는 사람 많으니까 효과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데 먼 애들이 불리해. 다른 방법 없을까? 제비 뽑기 알지? 이건 어떨까? 그거 좋겠다. 학생일은 계속 좋다고 하고 있어요. 눈이 좋지 않은 학생도 맨 뒤에 앉을 수도 있어. 이런 친구도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맞네. 서로 오케이 계속 하고 있죠. 먼저 제비 뽑기하고 바꾸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외 조항을 두면 친한 사람끼리만 앉을 수도 있고 부탁을 하니까 원치 않는 것도 있다. 하여튼 난 반대야. 갑자기 얘 화가 났어요. 말이 빨라졌어. 같이 화가 났어요. 뭘 그렇게 말을 빨리 하냐?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예외를 두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자는 말이야. 응, 그렇구나. 그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야, 이거 어때? 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구역을 정하고 그 친구들만 제비뽑기, 나머지는 제비뽑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좋은 생각이다.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 하는 거 어때?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자, 다시 작년에 요 기억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제비뽑기 알지? 배경지식 확인.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너 말이 맞아. 네 번째, 우선 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구역을 정하고 그 친구들만 제비뽑기를 하게 하자.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회적으로 제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이건 어때? 직접적. 이건 어때?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달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다시 해서 자리를 바꾸는 건 어때? 응, 좋아. 바꾸자가 아니라 바꾸는 건 어때? 라고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현이다. 됐죠?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래서 마지막에 그럼 그렇게 하자. 서로 좋아. 막 이러면서 끝나잖아. 4번 문제를 보면 의견 일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식은 그래, 너 말이 맞아. 이건 어때? 너 말이 맞아. 의견 어때? 상대방의 의견 동의, 추가, 제시. 이게 계속 나왔었죠.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가를 수정해 보래요. 가가 아까 무슨 얘기였냐면 갑자기 화내는 장면이었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빨리 하니? 못 알아듣겠어. 배려, 존중, 공손, 예절을 지켜야 된다.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하는 원리가 있다. 대화의 원리라고 하고 막 경륜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걸 몰라도 풀 수 있죠. 시킨 대로.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만 찾으면 되잖아. 넌 별로야. 전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이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너는 말을 참 잘해. 하지만 말을 빨라. 이것도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게 아니다.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되겠죠. 이 세트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세트였고요. 그리고 6번에서 10번 세트입니다. 101장.
안개, 내일, 촛불. 자, 지금 장문이잖아. 글쓰기잖아. 글쓰기. 자, 100일장이면. 장문 세트예요. 그죠? 가를 고려할 때 나의 반영된 글쓰기 전략, 이거를 바탕으로 나를 읽어야 된다. 그 다음 나를 읽기 전에 고려한 거다. 그러니까 가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100일장이고요. 제 주제 이렇게 3개, 분야는 운문산문, 운동장, 인터넷 쓸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별다른 내용이 생각보다 없었어. 그러면 요게 본문에 나오는지 찾으면 되겠죠. 문학적 표현이 사용하는지, 촛불을 주제, 사제간의 사랑, 산문을 선택, 심리는 하면서 해야 된다. 글 쓸 시간이 짧으니까 중심 내용을 앞에다, 뒷받침하는 내용을 뒤에다. 얘들아, 사실 근데 이것도 약간 위험하지만 팁인데, 이거 약간 물음표지 않아?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 약간 뭐 산문에서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문학에서 약간 너무 주장하는 글류의 그 무언가지 않을까, 설득하는 글 같은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체험 바탕, 그럼 갈래는 뭐 수필 비슷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활용한대요. 활용한 결과래요. 한번 선지를 봅시다. 순차적 역순행적, 독자를 자연스럽게 하고 결말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형상화, 배경, 사건,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 표현, 감각적 표현, 인상공감,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뭐 문자를 보내자고 하신 일, 혼자 방문하신 일, 요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조합해서 글을 썼나 봐요. 바탕으로 읽어볼게요. 눈 내린 뒤 옅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보름달이 어스름하였다. 중학교 졸업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와 달리 힘들었고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고 가에 들어갈 말은 여기 안 보이네. 그럼 뒤에 문제가 그렇죠.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시험지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넘기는 첫 번째 다음을 보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보면 좋겠죠. 뭐 A를 바꾸는 문제가 나왔고요. 가에 들어갈 문장,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내용에 대한 문장도 나오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딸려있는 5문제짜리 장문 세트였어요. 자, 요렇게까지 다시 파악을 하고 어딨어? 일단 돌아올게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중학교 때 고전문학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책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바로바로 보이면 찾아주는 게 좋은데 쌤이 방금 전에 놓쳤죠? 가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래. 봐봐.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이 보고 싶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사물의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까지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대꾸로 표현하고 싶다. 요런 표현상의 특징이 문제 푸는데 첫 번째 팁이 될 거거든. 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 같이, 그리고 뭐 선생님에 대한 내 기억은, 여기까지는 딱히 그냥 비유만 쓰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보이죠? 내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대꾸 비슷한 거라도 쓰인 것 같죠? 2번 볼게요. 보름달은 선생님을 보고파하면 내 마음을 아는지 사방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이거 대꾸 안 나왔죠?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하여 눈길을 걷는데 발자국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역시 대꾸 안 나왔어요. 시간에 점점 무디어가는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오늘 밤 새록 깨우고 싶어졌다. 요것도 딱히 대꾸 안 나온 것 같아요. 눈길이 미끄러워 처음엔 토끼처럼 뛰었다가 나중엔 고양이처럼 조심히 걸었다. 얘는 대꾸 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 처음엔 토끼처럼 빠르게 뛰다가 나중엔 고양이처럼 조심히 걸었다. 대꾸는 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들어가야 된대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빠르게 가다가 고양이처럼 걸은 게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종소리처럼 밀려오더니, 종소리 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사물의 속성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거 바탕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전문학반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되기야? 담당하셨더니 맞죠? 요거 맞고요. 다음 선생님께서 댁에 계시려나 생각하며 골목에 들어섰다. 선생님 서재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계신 서재로 안내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셨다. 자, 니은에 들어갈 말. 서재에 들어서니 뭐 때마침 요런 거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생님께서 책을 보고 계셨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촛불을 켰다. 촛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어지럽게 벽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촛불을 대하고 마주 앉으니 고등학교 생활로 힘들었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촛불에 비친 내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애매해.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내 그림자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어. 애매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자고요.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춤추는 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창문에 무언가 흔들리는 빛이어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빛이 있어서 난 선생님께 물었다. 저것은 무엇이냐는 내 질문에 웃으시며 나의 곁을 한번 보라고 했다. 내 앞에 있는 촛불이 꺼지려고 하면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다. 방금 본 현상이 촛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에 대한 내용. 이 A가 나왔으니까 또 A 문제로 가볼게요. 따옴표가 생겼네. 저건 뭐죠? 할 때 선생님 웃으시며 뭔 일인지 한번 봐봐라. 뭐가 보이냐 하신다. 촛불 보고 말한다. 촛불 때문이군요. 선생님 내 등 뿌리세요. 얘들아, 보기와 같이 바꾼대. 자, 그럼 보기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결국은 호흡이 긴 문장. 얘들아, 더 짧아지지 않았어? 답 1번 아니야? 시제를 바꾸어 현재 상황인 것처럼 느끼게 되었죠. 현재 시제로 어미가 바뀌었고요. 친근한 말투, 둘이 친한 거 보여줬고요. 대화 생기부여한 거 맞고요. 그죠? 아하, 촛불 덕분이네요. 기쁨을 새로운 문장을 추구해서 나왔다. 근데 호흡이 긴 문장, 오히려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요거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고초가 다 타버려 컴컴한 방에 두 사람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다. 얘들아, 그래서가 아니지 않니?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뭐 이런 말이 어울리죠. 지금 리을 놓쳤네요. 대상과의 높임 관계를 여쭈었다. 어딨냐? 선생님께 물었다. 그죠? 여쭈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높임 표현. 그럼 확실히 틀린 5번이 답이고요. 뒤에 세 문제가 오히려 먼저 풀려버렸네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태연하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선생님과 한눈 살 때 눈 온 밤에 찾아뱀이 있었다. 차를 끓였고 전 떡을 굽고 있었고 불기운이 올라와서 떡을 떨어뜨렸다. 즐거워했다. 몇 년 새 선생님 머리 하얗게 새고 저 역시 수염이 돋았네요. 한참 바라봤고 미소를 지어보셨고 나는 그 미소를 잊을 수 없다. 자, 볼게요. 문학적 표현 사용했죠? 그죠? 뭐 춤을 추고 있었다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부분 뭐가 있을까? 비유적인 표현들, 대화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촉각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여요. 글 주제는 촛불로 하고 주제 사제간의 사람 맞는 것 같고요. 심리나 상황 묘사에 자신 있으니까 산문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글 시간이 짧으니까 얘들아 사실 이것만 봐도 그래. 시간이 짧은 거랑 중심 내용 앞에다 두는 거랑 관련 없어요. 이거 자체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여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요. 중심 내용을 앞에다 두고 뒷받침하는 내용을 뒤쪽에 두는 거, 이것도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아예 틀린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선지가 되겠고요.
글감체한테 매치 없으니까 자신의 체험을 보여준 것도 맞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얘 순차적 구성 썼니? 역순행적 구성 썼니? 순차적 구성 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주의에서 주제어를 글에 사용하지 않았다. 주제가 아까 위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승 뭐였어?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사제간의 사랑이었어. 사제간의 사랑이란 단어 본문 안에 사용하지 않은 거 맞죠? 그걸 간접적으로 전달했고요. 감각적 표현, 독자에게 강한 인상, 시각, 촉각, 시각 뭐 마지막에 뭐 머리 색깔이나 뭐 눈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촉각도 마찬가지 뜨거운 부분 나왔죠? 여기서 여기 옆에 보이는 거 여기랑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고요. D를 고려하여 공통점, 차이점, 대상의 의미를 잘 드러냈다. 대조적인 시간과 공간 딱히 그런 대조적인 내용 안 나오고요. 개인적인 경험 소재로 한 거 맞죠? 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세트도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요. 이번 주 화작은 꽤나 쉬운 세트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았었으면 좋겠다. 안 틀렸었으면 좋겠다. 이 해설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좋다. 왜냐면 다들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음 11번으로 갑시다. 자, 문법 문제에 대한 게 나왔고요. 11, 12번 두 문제가 딸려있는 문제네요. 가에 해당하는 예,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이해. 자, 윗글이 먼저 읽혀야 되는 세트들이네요. 한글 맞춤법 1항, 1장의 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얘들아. 너무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 중2 내신이지만 고등에서도 계속 쓰이는 부분이죠. 소리대로 적는다. 결국 뭐와 뭐가 일치한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에 대한 내용이죠.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을 한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로 적는다. 소리대로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원형을 밝히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럼 저 가가 아닌 경우겠네요. 형성 방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는 합성어.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는 파생어.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지난 9월 셋째 주? 9월 셋째 주? 저희 클리닉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합성어와 어근끼리 연결되는 경우, 합성어 같이 어근끼리 연결되는 경우에는 각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소리대로 적지 않고 끊어 적기를 한다.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즉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는 거죠. 국물 같은 경우엔 발음은 국물로 나는데 그렇게 안 적고 각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예외 조건들을 잘 봐야 되죠. 이 치자죠. 이 사람, 이 동물, 짐승, 그 이빨 요거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가 나는 경우 의미랑 상관없이 니로 적는다. 얘는 예외의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금 니잖아. 그렇죠. 어금 이가 아니라 어금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근에 접두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근에 전미사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끊어 적기를 한다. 어떨 때? 어근의 본래의 뜻이 유지될 때. 뜻이 유지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요. 좀 이따 문제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처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을지에 대한 판단. 어근이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가? 그래야 어법에 맞게 적기를 한다. 자, 가에 해당하는 거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거였죠. 결국은 얘는 아주 쉽죠. 얘는 다 쓰자. 빛, 옷, 입,
바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고요. 얘는 일치한다 볼 수 있겠고요.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다. 자, 드러나다라고 썼죠. 들다 플러스 나다인데 드러나다라고 안 쓰고 드러나다라고 썼네요. 왜?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겠죠. 그죠? 왜냐면 들다와 나다의 의미랑 별개잖아, 드러나다는. 자, 집으로 돌아가다는, 돌다 가다 실제 의미가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가다라고 썼잖아. 돌아가다라고 안 쓰고. 그래서 얘는 본래 의미가 유지되어서 끊어 적은 거고요. 디귿, 웃음, 웃다의 의미 붙은 거 역시 본래 의미가 유지돼서 끊어 적은 거. 리을, 노름, 놀다. 노름은 노는 게 아니죠.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얘는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거. 놀음으로 안 쓰고 노름으로 쓴 거고. 자, 사랑니 같은 경우는 사랑이랑 이인데 본래 의미에서 멀어진 거랑 별개로 쟤는 아까 이는 어떤 조건이었어? 요 단 조건으로 이는 니로 날 때 그냥 니로 써라 이거였잖아. 그래서 얘는 다만 조건. 단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라고 안 하고 사랑니라고 쓴 그런 경우다. 본래 의미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다. 요거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골라봅시다. 뭐가 있을까? 자, 무슨 표야 이거? 한모음 체계표네요. 앞뒤, 전설모음,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모음 체계표를 바탕으로 대부분 1학기 때 시험을 봤을 거고요. 안 봤으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있겠죠. 다음 주쯤 보겠네요. 이번 주에 보거나. 승리 조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잖아.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높은 부분 앞쪽에 전설모음이고요. 굉장히 내신스러운 문제네요.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언하는 평순 모음이고요. 입술을 조금 벌리고 혀가 높아야 되는 고모음이네요. 그럼 전설 평순 고모음 뭐야? 2죠. 표가 없었어도 풀 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은 자음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음. 엄마와 아빠 중에 어떤 단어가 낮은 연령에서 발음하기 쉬울까?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다르다. 연령에 따른 자음의 발달 단계,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양순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중에서도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 울림소리, 미음입니다. 자, 양순음 중에서 미음이 있어요. 그 다음 파열음이자 안울림소리인 쌍비읍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면 미음을 쌍비읍보다 먼저래요.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가 쉽다. 선지 내용 볼까요? 미음은 쌍비읍보다 강하겠니? 얘들아, 미음은 울림소리, 그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고 쌍비읍은 파열음인데 말도 안 되는 선지가 그냥 1번부터 나와버렸죠. 2번부터 나머지 선지 볼게요. 미음은 쌍비읍과 달리 울리는 소리, 울림소리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미음은 쌍비읍과 달리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이었고요. 미음, 쌍비음 모두 입술 사이로 내는 양순음이었고요. 미음, 쌍비음 모두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소리 자음이라고 처음에 써 있었죠. 그죠?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어휘의 양상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1호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었죠. 받고 싶은 게 있니? 생선으로 문상을 받고 싶어요. 그게 뭐니? 아, 애들끼리는 통하는데 생일 선물로 문화상품권 달라고요. 이런 나쁜 친구를 봤나? 그죠? 뭐 때문에야?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성별 아니고요. 세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역적 격리 알 수 없고요. 너무 쉬운 문제여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1번부터 15번까지 화작 세트는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하게,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갔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